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도내 10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과 조국 혁신당 돌풍이 민주당 후보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익산갑에서는 이춘석 후보가 당선돼 4선 의원이 됐고, 익산을에서는 한병도 후보가 3선에 성공했습니다. 군산 김제 보안갑에서는 신영대 의원이 재선됐습니다. 오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투표일 유권자들이 소중한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유권자들은 물가 걱정 없고 지역 발전이 이루어져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제22대 총선 도내 투표율이 67.4%로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익산은 65.7%, 군산은 63.3%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과 조국 혁신당 돌풍이 투표율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군산은 도내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세계 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예산을 쓰지 못해 사업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예산 사용을 허용해 새만금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제22대 총선을 통해 익산갑은 민주당 이춘석 후보가 당선돼 4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또 익산을은 민주당 한병도 후보가 당선돼 3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이춘석 익산갑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지지자들의 환성이 터져나옵니다. 국민의힘과 새로운 미래, 진보당까지 4파전으로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지역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이 후보는 압도적인 표차로 다른 후보들을 제쳤고 4선 의원으로 다시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총선을 맞아 홀로그램 산업특구 등 지역의 4대 특구를 조성하는 등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상황. 앞으로 4년간 자신이 유권자에게 약속한 밥값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익산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제2혁신도시에 공공기관 5개 이상을 유치해서 우리 젊은 아들, 딸들이 그곳에서 취업하고 여기서 애 낳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익산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병도 익산을 민주당 후보의 당선도 확정되며 지지자들의 환성이 터져나옵니다. 한병도 후보는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이번 당선으로 인해 3선 의원으로 다시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한 후보는 익산의 교육발전 특구 지정,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적어도 나라가 공정과 상식이 제대로 통하고 특히 국민들이 어려워하시는 민생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효능감 있는, 능력 있는 민주당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립니다. 익산갑과 익산을 당선자들이 다시 국회에 입성하게 돼 익산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제22대 군산 김제 부안갑 국회의원에 민주당 신영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경선에서 김의겸 후보와 초박빙의 경선을 치렀지만 본선에서 경쟁자를 여유 있게 제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신 당선인은 재선 성공으로 중앙정치의 입지를 다졌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모영숙 기자입니다. 민주당 신영대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초박빙의 민주당 경선 고지를 넘겨온 터라 재선에 성공하면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군산 시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결과는 윤석열 정부와 더 세게 싸워라, 그리고 군산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라, 이런 의지가 표현된 걸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신 당선인은 군산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지금은 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신 당선인은 4년 전 김관영 후보를 20%포인트가 넘는 표차로 이기고 국회에 입성한 후 이번 선거도 경쟁자를 여유롭게 물리쳤습니다. 정권교체 바람과 조직력이 승리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앙 정치권에서 정치적 입지를 더욱 견고히 다지게 됐습니다.
재선의 힘으로 중앙 정치에서도 역할이 좀 커질 수 있는 만큼 그 힘을 바탕으로 중앙 정치와 지역 발전에서 더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인구 26만 명이 붕괴되고 일자리 등 현안 문제 해결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신 당선인은 앞으로 4년 인구 감소 문제와 경제 회복,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더 큰 군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공장을 짓고 그리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 지원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군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약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선에서 김의겸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벌이며 과열 양상이 빚어져 지역 내 분열을 극복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4년 동안 밑그림을 그려온 신영대 당선인. 재선에 성공하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오늘 제22대 총선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투표장으로 향했는데요. 유권자들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뽑히기를 바랐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10일 제22대 총선 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투표는 익산 82곳과 군산 75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유권자들은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 행사에 나섰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 행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정치인 중에서 이제 청렴 결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투표권 행사하러 왔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청렴한지 아니면 진짜 정치를 잘해서 대한민국을 잘 살릴 수 있는지 그거에 관심을 기울여서 투표하게 되었습니다. 유권자들은 고금리 고물가로 살기 어려워진 경제가 되살아나기를 바랬습니다. 모든 게 좀 안정이 되고 좀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국민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경제도 좀 어려워지는 것도 좀 회복도 되고. 또한 청년 지원을 늘려 청년이 살 수 있는 지역이 되길 바랬습니다. 근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청년들이 좀 자립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나 제도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앞으로 청년들이 여기 와서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길을 좀 선택해주면 참 좋겠어요. 군산의 한 유권자는 군산의 사전투표율이 저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표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예산의 서러움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군산에 너무나 아직 잘못된 점이 많이 있고 새만금으로서 많이 서러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꼭 새만금이 잘 되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구 개편이 있었던 대야와 회원에서도 유권자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한 표 권리는 해야죠. 그래서 나와서 투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앞으로가 또 문제네.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바로 시작됩니다. 이번 총선은 수개표로 이루어져 개표 시간이 다소 늦게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당선자는 10일 자정, 비례대표 결과는 11일 새벽 5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제22대 총선 도내 투표율이 67.4%를 기록하면서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익산은 65.7%, 군산은 63.3%를 기록했는데요. 윤석열 정권 심판론과 조국혁신당 돌풍이 투표율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군산은 도내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군산 김제 부안갑 선거구는 76개 투표소가 운영된 가운데 도내에서 가장 낮은 63.3%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군산 유권자 21만 5,070명 중 13만 6,221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군산 투표율은 20대 대선 78.8%보다 15.5%포인트가, 21대 총선 67.2%보다 3.9%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이처럼 군산 투표율이 낮았던 것은 뻔한 승부로 인식되면서 매빠진 선거 분위기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또 민주당 경선 후유증과 거대 양당 말고는 출마 후보가 없는 맞대결 구도,
그리고 대야와 해안면의 선거구 조정 등이 투표 외면과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익산은 총선 역대 투표율을 경신했습니다. 익산은 82개 투표소가 운영된 가운데 유권자 23만 4,218명 중 15만 3,820명이 투표에 참여해 65.7%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익산 투표율은 20대 대선 79.1%보다 13.4%포인트가 떨어졌지만 21대 총선 63.63%보다는 2.07%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익산은 거대 양당의 소수정당 제3지대까지 격돌한 것이 나름대로 흥행 요소로 작용해 투표율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군산을 제외한 다른 시군의 투표율이 오르면서 전북 투표율은 67.4%로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도내 선거인수 151만 7,738명 중 102만 2,602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전북은 전국 투표율 66.8%보다 0.6%포인트가 높았고 21대 총선 67%보다 0.4%가 상승했습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 등 전북 홀대에 따른 정권심판 민심이 결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던 사전 투표율로 이번 총선에서 70% 달성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정작 본투표 참여는 낮아 달성하지 못했고 투표율로 보면 전국에서 세종과 서울, 전남, 경남 등에 이어 7번째를 차지했습니다. KCN 뉴스 최정우입니다. 총선 투표소 내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던 유권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26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투표장 내에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인근 지구대로 이미 동행해 투표소 내에서 인터넷 방송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비밀선거 보장 등을 위해 투표소 내 촬영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이 자녀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인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군산 사막동의 한 투표소에서 A씨가 자녀 B씨의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당시 A씨는 기표 후 나온 B씨의 투표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찢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B씨의 훼손된 투표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했고 고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군산 공설시장 옆 폐철도 부지가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됩니다. 군산시는 공설시장 옆 폐철도 부지에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1082제곱미터 규모로 휴게숲과 놀이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쓰레기와 무단 농작물 재배 등으로 경관이 훼손돼 왔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국가철도공단과 유휴 부지를 활용할 경우 시설물 조성 조건으로 폐철도 부지를 20년 무상 임대해 사용하기로 협약했습니다. 도내 체납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를 포함한 체납 금액은 지난해보다 150억 원 많은 1,103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소득세가 28%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각각 25%와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도는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49명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 신청을, 3천만 원 이상은 출국 금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주요 한약재인 감초의 국산 품종 보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과 함께 국산 감초 품종 보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감초의 국내 소비량은 연간 10,000톤 정도로 추정되지만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감 등 국산 신품종을 지역 농가에 보급하고 산업화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세계 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예산마저 쓰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예산 사용을 허용해 새만금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세계 잼버리 파행 이후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
우여곡절 끝에 당초 요구액의 3분의 2 수준인 4,500억 원이 복원됐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새만금 예산 가운데 4개 사업 2천억 원을 수시배정으로 묶었습니다. 사업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기재부 장관이 임의로 예산 배정을 보류한 겁니다. 수시배정으로 묶인 예산은 새만금 국제공항 327억 원, 신항만 953억 원, 내부개발 560억 원, 지역 간 연결도로 116억 원 등입니다. 이 사업들은 오는 6월까지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면서 행정 절차가 모두 중단된 상황. 그런데 총선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멈춰있던 새만금 SOC 예산 집행을 재개했습니다. 정부는 중간검토 결과 사업에 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그 새만금 그 적정성 검토 그 중간 점검 단계에서 그걸 보려고 좀 묶어놨었죠. 이제 그게 문제가 없는 걸로 보니까 예산을 풀어준 거죠. 이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은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다시 추진되고 신항은 내년 개항이 가능해졌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역 간 연결도로 3개 공구는 조만간 일괄 입찰을 발주하고 올해 안에 기본 설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항하고 연결도로는 공사를 할 준비가 하려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공항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사 업체 선정해가지고 착공하려고 했었죠. 예. 올해는 이제 이런 예산들을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죠. 수시배제 해제로 속도가 붙은 새만금 사업. 예산 집행이 재개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오락가락한 정부의 태도와 총선 직전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경찰서는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현직 경찰관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익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지난 1월 25일 밤 10시 10분쯤 익산의 한 아파트 입구에 술에 취한 채 누워있던 70대 남성을 차량으로 넘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경위가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웠고 경계석에 부딪힌 줄 알았다는 진술 내용을 토대로 도주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대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수사 정보를 기사 댓글로 달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어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50대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군산 미 공군 성폭행 피해자 B씨를 사적으로 만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부정 기사가 나오자 피해자 정보를 댓글로 게시하며 반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B씨가 지난 2022년 7월 미 공군 제8 전투 비행단을 뛰쳐나오며 성폭행을 당했다고 도움을 요청하며 불거졌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계자 1명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북부지검 국가재정합동수사단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맡은 새만금 솔라파워 사업단장을 지낸 최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사업단장을 맡으며 용역대금을 업체를 통해 부풀린 뒤 돌려받아 비자금 2억 4천만 원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과일값이 안정되자 이제는 채소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과일값 오름세는 멈췄지만 양배추가 한 포기당 5,332원으로 석 달 전에 비해 51.4%가 올랐고 당근 48%, 배추 34.5%, 양파 26.3%, 무 9.2% 등 채소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채소값 상승은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자영업자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증지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1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신용과 소득이 낮아 은행 이용을 할 수 없는 도내 자영업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례보증을 이용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3개월 넘게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로 조건이 충족되면 최대 2천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 중립 실천 중점 학급 152개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학급당 150만 원씩을 지원해 교육 과정과 연계한 탄소 배출 감축 방안 모색 활동과 환경 전문가 초청 특강, 교재 교구 구입 등이 이뤄집니다. 또 오는 16일 탄소 중립 중점 학급의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려 세부 운영 방향이 안내됩니다. 장수군이 400년 역사를 간직한 오매마을을 국가 등록 민속마을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매마을은 400년 전에 안동권 씨와 광산김 씨 등이 찾아와 만든 마을로 전북도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권위문 가옥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군은 용역을 통해 마을의 이율의 역사성, 문화유산 등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 정리한 뒤 이르면 내년에 문화재청에 등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가 등록 민속마을은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민속자료와 역사성 등을 보유한 마을로 문화재청이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신용이 낮은 익산 지역 소상공인은 대출금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 소상공인 연합회와 미소금융 익산법인은 저신용 소상공인 이자 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용정보 회사에서 평가한 금융기관 개인 신용평점 709점 이하 또는 익산시에 3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입니다. 익산시가 청년 창업 참여자를 22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위드로컬 청년 창업 지원 사업과 익산형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입니다. 18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의 전국 청년 창업 기업이며 사업별로 20개 팀을 모집합니다. 선정되면 사업화 자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창업 인프라 구축비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7도에서 출발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흐리고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